오늘은 습관성 유산 상편에 이어서 습관성 유산 하편을 안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아이를 가지고 싶은데 자꾸만 이렇게 아이가 생기기까지는 하는데 아이가 착상은 되는데 자꾸만 유산이 된다라고 굉장히 고민하시는 부부들이 많으세요. 이게 왜 그런 건지, 어떻게 치료하면 좋을지, 어떤 요인들이 연관되어 있는지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습관성 유산이라고 하는 거는 수정으로부터 24주 이내에 2번 이상 유산이 됐을 때, 이게 꼭 연속되지 않아도 좋으니까 그 기간 이내에 2번 이상 유산이 되면은 습관성 유산으로 보자라고 기준을 정했습니다. 이게 1차적으로 연관되어 있는 것이 갑상선 기능 장애인데, 갑상선 기능 저하의 경우에 습관성 유산과는 크게 연관이 없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갑상선 기능 저하가 있을 때 습관성 유산이 될 확률은 그거는 연관관계가 없더라. 그리고 갑상선 기능 항진의 경우에는 임신 중에 합병증, 예를 들어서 우렬성 신부전이나 혹은 산발성 유산 같은 그 임신 중에 합병증은 연관이 돼 있는데, 갑상선 기능 항진증이 있을 때 습관성 유산이 생길 확률은 또 연관 관계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런데 문제가 뭐냐면은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는 경우에, 임신 중에 그런 게 있을 경우에는 조산이 되거나 저체중아가 나오거나 혹은 그 태아의 신경인지 발달에 굉장히 악영향이 있기 때문에 만약에 임신 직전이나 혹은 임신 중에 그 심한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경우에는 레보티록신 같은 치료약으로 그것을 조절해주는 것이 필요하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 2017년도에 유럽 생식의학회에 의하면은 그 임신하기 전에 먼저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나 항진증이 있는지 한번 선별 검사를 해보고, 만약에 임신 전이나 임신 중에 갑상선 기능 저하증이 있을 때는 그렇게 하는 게 좋다고 했었는데, 주의하셔야 될 게 유산율은 좀 떨어지는데 반대로 조산이나 전자간증, 임신성 당뇨 같은 그런 부작용들은 또 증가할 수 있다고 하니까는 그 정도에 따라서 잘 치료를 적절하게 하는 게 중요할 것 같습니다. 그리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의 경우에는 우리가 그냥 난소에 혹이 있는 정도로 끝나는 게 아니고 전체적으로 우리 몸에 당대사와 연관이 있기 때문에 굉장히 연관이 있게 되는데, 이게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으면은 임신성 당뇨나 임신성 고혈압 같은 그런 안 좋은 부작용들이 생길 수 있다고 합니다. 부작용이라기보다는 이제 합병증이라고 할 수가 있겠는데 그런 게 생길 수가 있고,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그 유산성, 습관성 유산 환자분들의 경우에 습관성 유산이 있는 경우에 그 당대사에 이상인 경우가 많아서 그런 걸 조심하셔야 되는데, 또 문제가 뭐냐면은 그렇다고 해서 그 다낭성 난소 증후군이 있는 분이 습관성 유산이 된다고 해서 그걸 예방하기 위한 목적으로 그 당뇨 치료제인 메트포민을 먹는 것은 또 적절하지가 않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식이요법이나 혹은 운동 같은 것들로 당 조절을 해주시는 것이 중요하겠죠. 이렇게 전체적인 우리 몸의 시스템과 연관이 되어 있기 때문에 다낭성 난소 증후군에는 더 주의를 하셔야 되겠습니다. 황체기 부전은, 황체기에 프로게스테론이 부족한 것이 바로 황체기 부전이 되는데, 임신을 한 상태로 이렇게 착상 유지될 수 있도록 해주는 게 이제 프로게스테론의 역할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게스테론이 적은 경우에, 그러면 이 프로게스테론을 보충해주면은 습관성 유산이 덜하지 않겠느냐라는 것이 이제 짐작되는 거였는데, 또 의외로 이 황체기 부전과 습관성 유산이 연관 관계가 적었다고 합니다. 그리고 프로게스테론과 HCG 호르몬을 투여하는 게 그렇게 이득이 있는지 잘 증거가 부족하다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크게 연관이 없었다는 얘기죠. 그리고 비타민 D 부족의 경우에는 마찬가지로 비타민 D가 부족했을 때 습관성 유산이 잘 생기더라, 이런 연구 결과는 없습니다. 그런데 반대로 임신을 했을 때 비타민 D가 부족한 경우에는 조산이나 저체중아가 생긴다든가 이런 안 좋은 작용이 있었고, 비타민 D를 보충했을 때 그런 게 생길 확률도 확실히 떨어졌다고 합니다. 그러면은 제가 이렇게 산책하는 사진을 넣어둔 이유는 무엇일까요? 비타민 D와 산책. 이게 우리 몸에서 비타민 D를 햇빛을 쐴 때 자연적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위적으로 비타민 D를 먹는 것보다 이렇게 산책을 하면서 비타민 D를 자연스럽게 만들어내는 것이 우리 몸과 마음에 훨씬 더 이득이 있기 때문에 그걸 추천드립니다. 호모시스테인 혈증은, 그러니까 호모시스테인은 뭐냐면 우리 몸에서 만들어내는 아미노산의 일종인데요. 이것이 굉장히 높은 수치로 있게 되면은 혈관 내벽에 자꾸 상처가 생기고 혈전을 만들어서 우리 몸에 심근경색이나 뇌졸중 같은 그런 질환들을 잘 만들어낸다고 합니다. 그것과 습관성 유산이 관계가 있지 않겠느냐라고 했더니 또 마찬가지로 이것과 큰 연관 관계가 없었다고 합니다. 오히려 상충되는 연구 결과들이 좀 있어서 이거를 꼭 검사를 해야 된다는 것은 아닌데, 근데 또 반대로 어떤 결과가 있었냐면은 습관성 유산이 있고 그리고 고호모시스테인 혈증이 있을 때 저분제량의 헤파린과 아스피린을 12주간 투여했을 때
확실히 유산율이 떨어지더라, 좋아지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결론적으로는 습관성 유산이 있다고 해서 꼭 이걸 검사해야 되는 건 아니지만은 공고모 시스템 혈증이 발견됐을 때는 좀 치료를 해주시는 것이 좋겠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남성 요인의 경우에는 정자의 질, 수, 운동성 이런 것도 좋지만은 중요하지만은 그 DNA의 단편화, 유전자가 조금 이렇게 단편화되어 있는 경우가 굉장히 습관성 유산과 관련이 있다고 하는데, 그러면은 어떤 요인들이 그런 걸 만들었을까요? DNA가 건강하지 못하도록 만들었을까요? 술, 담배? 맞습니다. 술과 담배. 이게 논문 결과로 이렇게 확실하게 연관관계가 입증된 것들이에요. 술과 그리고 담배. 네, 그리고 또 한 가지는 조금 의외이실 수 있는데, 너무 과도한 운동도 이렇게 정자의 DNA 단편화를 일으킬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러니까는 운동을 좀 적절히 하시는 게 중요하겠죠. 그리고 수분을 충분하게 섭취해주고 식물성 단백질을 섭취하는 것도 정자의 질과 운동성 이런 것들을 개선시키는 데 훨씬 더 효과가 있었다고 합니다. 침 치료의 경우에는 이렇게 배란유도, 말초 혈관 저항 감소, 그리고 자궁 혈류량 증가 이런 거를 목적으로 쓰게 되고 이쪽으로 효과가 있습니다. 그래서 배란 시킬 때 당시에 이제 인공 수정술을 할 때 그 주변으로 침 치료를 했을 때 그 임신 성공률이 26%에서 43%로 뛰어 올랐다고 합니다. 그리고 통상적인 침 시술을 했을 때 배란이 유도될 확률도 높아지고, 그 전기침을 시술했을 때 다낭성 난소 환자분들이 배란이 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하고요. 규칙적인 배란을 3분의 2 정도에서 유도할 수 있었다고 합니다. 그래서 침술이 굉장히 효과가 좋더라 하는 연구 결과들이 많고요. 한약 치료의 경우에는 3단계로 나눠서 치료를 하게 되는데, 습관적으로 이렇게 유산이 되는 환자분들의 경우에는 꼭 유산 후 조리를 하는 과정이 필요합니다. 체질을 개선하고 호르몬축을 정상화시키고, 그리고 착상할 시기에, 그러니까는 성관계를 할 때쯤 해가지고 착상과 확률을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한약을 써서 3번 정도 시도를 하면은 굉장히 높은 확률로 착상이 되었다고 하고요. 그리고 습관성으로 유산이 되는 경우에는 안태, 그러니까는 조금 더 착상이 유지될 수 있도록 그거를 안태하는 약이 또 따로 있습니다. 그래서 8주간에 그 수정 때부터 8주까지가 가장 그 유산이 일어나기 쉬운 시기이기 때문에 그때 임신을 유지시키는 한약을 써주시면은 또 그 임신 확률이 훨씬 더 높아졌다고 합니다. 결론적으로는 우리가 습관성 유산이 되는 이유는 대부분은 원인 불명인데, 그래서 결국은 자궁 내의 혈류 순환과 그리고 호르몬 축의 균형과 이런 것들이 기능적으로 훨씬 더 연관이 있었다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운동도 해보고 좋은 음식도 많이 먹어보고 했는데 여전히 좀 아기가 자꾸 유산이 된다 하시는 경우에는 어디에 문의를 주시면 좋을까요? 업계동반위원회에 문의를 주시면은 어떤 쪽으로 문제가 있는지, 아래쪽에 어혈이 문제가 생겼는지, 혹은 호르몬 축이 조금 틀어지고 기능이 또 저하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을 잘 판별해서, 혹은 남성분들에게도 충분히 요인이 한 반반 정도로 원인이 있을 수가 있으니까는 함께 치료를 받으시면 제일 좋겠죠. 오늘 저희가 전해드리는 이런 정보들이 여러분들 주변에 그 아기를 잘 가지기 어려운, 혹은 자꾸 유산이 되는 부부들의 건강에 작은 보탬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